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0일에 그 시민의 날개를 그 PC용 베타 버전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날개는 딱 한마디로 정체가 뭐냐? 시민의 날개는요, 민주 진보 지향 시민들이 새로운 시민 정치 운동을 벌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잘 그림이 안 잡히죠? 그럼 머릿속에 다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메일 기능만 뺐다.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로 뭘 하자는 거냐? 당장은요, 정권 교체하자. 그다음에 중기 목표로는 정당들을,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들을 시민 참여형 네트워크형 정당으로 진화시키자. 그리고 선거법을 개정하자. 그리고 장기 목표는 대의민주제도의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결합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정치학적인 분석이나 전망 그리고 해외 사례의 경우는 이제 이진수 박사께서 다 하셨으니까 저는 그거 다 생략하고요.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이 시민의 날개가 왜 절실한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차 정말 나라꼴이 말이 아니죠.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하고 싶으시죠. 여기 모인 우리 자신 그리고 국민들도 정권 교체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다시 뽑고 싶은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합니다. 그럼 지난 12년 대선 직전에는 46대 48로 우리가 밀렸고 딱 그만큼 졌어요, 본선에서. 그런데 그게 금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을 찍는 분이 52%까지 올라갔고 저쪽이 40위로 떨어졌어요. 이게 제일 큰 차이가 난 경우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 야권 어느 쪽을 찍을 것이냐 이걸 물어봐도 48대 46으로 야권이 앞섭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될 것 같냐라고 물으면 안 될 것 같다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정치권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죠. 새누리당은요, 돈에 언론의 사법 권력까지 몽땅 틀어지고 온갖 관변단체 붙여서 거느리고 있죠. 거기다가 일배 현상을 활용해서 젊은이까지 빨아당기고 중앙당에서 SNS 전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뭘까? 딱 하나입니다.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시민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힘을 어떻게 시민 스스로 조직화할 것인가?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밖에 없습니다. 그 플랫폼으로서 시민의 날개의 성격, 위상, 그리고 기능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 초정파이고 생활 밀착형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라서 양당제를 강제합니다. 후보는 될 사람 찍고 지지정당은 3, 4번을 찍는 유권자가 12%를 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진보 시민들이 다 같이 모이려면 초정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위상은요, 시민의 날개는 정당들과는 별개의 사단법인 채로서 정당들과는 긴장을 유지하는 협력관계를 맺습니다. 이래야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영구히 존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기능입니다. 이 선거 일정이 급하기 때문에 원래 구상의 한 3분의 1 정도 개발해서 일단 PC용 베타 버전을 지난 10일에 열었습니다. 폰을 꺼내서 인터넷 주소창에 vving.org를 치십시오. V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보트하면 빅토리아 할 수 있는 윙이 된다는 뜻입니다. 메인 게시판 이야기에 무엇이든지 묻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다음에 서명운동, 캠페인 또는 후원 활동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자, 게시판에 패스트푸드점 알바 모임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 폰에 입력된 친구들에게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동의 좀 해주라. SNS 쫙 뿌리죠. 그래서 일정 회원 수 이상의 회원이 동의를 해주면 정식 카페가 됩니다. 그럼 이 커뮤니티 안에는 의제별, 직능별, 취미별 그리고 지역별 다양한 카페가 들어서게 됩니다. 카페마다 게시판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소통하고 조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바 모임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 그러면 이제 행동에 나설 수가 있죠. 특히 문제가 큰 회사 하나를 딱 찍어서 전국에서 모든 매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로 개발할 기능들입니다. 하나는 설문조사 기능은 12월 말에 열리고 마을 장터 기능은 1월 말에 열릴 겁니다. 미디어 기능을 대폭 확대할 거고요. 개인 대시보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페이지를 열면 민주시민이면 알아야 될 정보나 뉴스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가까운 순서로 다양한 모임이 안내됩니다. 거기에 내가 가입한 카페의 활동, 그다음에 내가 제안한 캠페인의 진행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발에 집중해야 될 게 토론과 그 의사결정 솔루션입니다. 지금 뭐 3포 세대, 뭐 9포 세대까지 얘기를 하는데 청년 정치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수정 제안하고 표결까지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난 10일에 선보인 거는 PC 버전이었는데요. 모바일 버전하고 웹 버전은 2월 말에 열릴 겁니다. 좋다. 근데 좋죠. 근데 내년 4월 총선인데 어떻게 할 거냐? 다 지금 코에 물이 찼잖아요. 그래서 우선 3개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는 총선 대선의 투개표 감시를 시민이 직접 하자. 그러니까 부정선거 감시본부를 만들고요. 알바단을 퇴치하자. SNS 대응본부를 만들고 좋은 후보를 당선시키자. 각 정당별 응원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시민의 날개가 기대하는 활동의 목표는 여기 그치진 않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민 참여 예산제 또 주민 정책 제안제 이런 걸 시행하고 있죠. 이걸 지방 정부를 넘어서 중앙 정부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 박사께서 말씀하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국민이 온라인으로 서명해서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제도가 도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국민 소환제, 국민 발의제 이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죠. 자, 인류 진화론에서 보면 정말 중요해 보이죠. 인류 진화 방향에 딱 맞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왜 안 할까요? 2011년 12월에 민주통합당 통합선언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온오프가 결합된 혁신정당을 건설한다. 그런데 대선 실패 후에 국민참여제도 자체를 폐기했습니다. 지난 6월에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이 의원 워크숍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새정년의 약점에 인터넷과 SNS가 열세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안 해. 왜 안 하냐? 시민 참여 제도를 인류 진화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파별, 후보별, 유불리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17년 대선까지 어떻게 될까 한번 예측해 볼까요? 총선이 지나면요, 당선자들 간에 자기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별로 원심력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후에도 시민이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정당권에서 제공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그렇지만 2017년 여름이 되면 어쨌든 간에 야권 단일 후보는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후에 여론조사에서 그 후보가 여권 후보보다 여론조사에서 앞서면 그때서야 그 후보 중심으로 정당이 재정립됩니다. 그럼 급하죠. 시민 조직화하려고 나섭니다. 이미 늦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2012년 대선이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3가지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그 모임이 모태가 돼서 총선 후부터 대선을 향해서 SNS 10만 전사단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 여름에 단일 후보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 10만 전사단은 후보 캠프와 즉각적으로 손을 잡고 대선 선거운동에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를 성공시키자. 이런 제안입니다.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죠. 지금 새정치연합의 내홍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화가 나시죠. 그런데 저게 왜 저럴까?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석하자면 저것은 김대중의 부재를 제도로 보완해야 하는데 이게 거듭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3당 합당 이후에 김대중 총재는 호남과 그 이외 지역의 개혁 세력으로 고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 장악력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 일을 시켰고 게으르면 자르고 외부에서 좋은 사람을 영입해서 전략공천으로 당선될 지역에 내리꽂아서 당선시켜서 같이 일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영입됐는지 제가 한번 거명해 드릴게요. 문동환, 이해찬, 장영달, 임채정, 박영숙, 이우정, 김근태, 천신정, 정세균, 추미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386 이인영, 우상호까지입니다. 멤버 좋죠? 그러니까 소위 개혁공천을 김대중 총재는 늘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 말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권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당 안에서 김대중의 후계자가 되고 싶은 수십 명이 다 나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김대중 총재의 위치에 올라가는 걸 원치 않아서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 시킬 사람도 없고 일한다 안 한다고 자를 사람도 없고 영입할 권한을 가진 자 없고 전략공천으로 내리꽂을 권한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10년이 갔습니다. 소위 힘의 공백 상태인 거죠. 게다가 집단 지도 체제의 결정적인 맹점은 뭐냐면 1위 당선자가 망하면 2등이 승계해요. 협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때 당대표가 20명 바뀌었죠. 민주통합당부터 지금 4년 됐거든요. 그동안 문재인 대표가 9번째 대표입니다. 대책은 세 가지입니다. 의원들이 나의 당선을 원하는 욕망과 정권교체라는 대의가 충돌했을 때 정권교체를 앞에 놓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러겠습니까? 안 하죠.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하면 이 아수라장에서 최소의 약속은 뭐냐면 당원당규예요. 당원당규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지켜. 그러면 남는 방법은 뭐냐? 시민이 스스로 조직화해서 그 시민의 힘으로 말을 들어라, 이렇게 정당을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날개가 성공적으로 작동이 되고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이 두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들도 영국의 노동당처럼 시민 참여형 네트워크형 정당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새정치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새정치의 요체가 뭐냐? 이진순 박사 말씀대로 인쇄술 시대에 채택된 대의제도, 이제 인터넷과 SNS 시대로 바뀌었으니까 정당 구조를 시민 참여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운동이 성공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시민 스스로 조직화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있으면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봐 주세요. 없죠. 없으면 궁시렁 대지 말고 그냥 합시다. 이 방법밖에 없다면. 네, 이게 마지막으로 이 QR코드를 찍으면 모금창으로 이동이 됩니다. 올해 개발비 10억 원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한 3억 6천 정도 됐고, 그거를 모으는 일시 후원, 그다음에 운영비로 쓸 CMS 월 회원을 등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뭐 학생께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학생은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열린 시민의 날개는 베타 버전이니까 함께 만든다라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